혼자의 시대 도래. 지금 우리 앞에 이미 다가와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 세대가 믿어왔던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라는 개념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 자식이 부모 곁을 지키고 노년에는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모습, 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였구나 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휴대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을 때, 문을 열어도 집안에 울리는 소리라곤 냉장고에 윙 하는 소음뿐일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어디에도 없을 때, 그제야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요. 대한민국의 가족 구조는 지난 30년간 급격히 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매년 최고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던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고 형제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고 노후의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흐름은 더 이상 사회 변화가 아니라 시대 전환이라 불러야 할 정도로 커다란 움직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이 말 속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나이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순간, 자식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며 시간이 멀어지는 순간, 직장에서 손을 떼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순간, 이렇게 갑작스럽고도 당연한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 우리를 혼자라는 현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 없이 혼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나도 언젠가 혼자 살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외로움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변화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준비된 혼자는 자유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혼자는 고통이 됩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혼자가 된 뒤 힘들어하는 분들 대부분은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혼자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혼자 될 가능성을 인정하는 용기. 그 인정이 시작되면 비로소 준비가 가능해지고 준비가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혼자 살아도 괜찮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생긴다면 그건 불안의 증거가 아니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많은 분들이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진실을 미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빠르게 1인 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혼자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이 채워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자식이 챙겨주겠지,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품다가 현실을 맞닥뜨리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은 미리 대비하면 훨씬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늦기 전에 내 노후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후크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건
외로움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혼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고독은 치매 발병률을 2배까지 높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점일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시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여정을 이 영상에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립의 시작, 노년의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큰 충격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변화들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문 밖으로 나갈 이유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고 전화 한 통 걸어볼까 하다가 괜히 폐가 될까 싶어 멈칫하는 순간들.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어느새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고립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립을 외로움과 같은 감정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고립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특히 50, 80대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세대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혼자도 잘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당국의 조사를 보면 고립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낸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건강 악화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부터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은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사람들은 사회적 연결의 70% 이상을 잃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출근길에 스치듯 나누던 인사, 점심시간에 짧은 대화, 회의 속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던 순간들. 이 평범한 상호작용들이 사실은 우리 멘탈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이런 일상의 연결고리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처음 몇 달은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은 어느 순간 쓸쓸함으로 변합니다. 사람은 원래 고립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립은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확실히 삶을 갉아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독과 우울을 노년층의 주요 사망 위험 요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음주 운동 부족보다 더 위험할 때도 있다고 경고하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지라며 자신을 고립 속에 가둡니다. 고립의 또 다른 원인은 심리적 거리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과 같은 도시에 살아도 각자의 일정에 치이고 만나서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문제를 털어놓으면 부담될까봐 말하지 못하면서 마음의 거리감은 점점 자라납니다. 특히 한국의 50, 80대는 내가 참으면 된다라는 세대이기에 스스로 외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끊어지고 결국 나도 모르게 사회적 고립 상태로 들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심리적 고립을 조용한 퇴장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강제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뒷걸음질 치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립은 건강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질이 떨어지고 식습관이 불규칙해지며 신체 활동이 감소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1.6배 증가합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의 치매 발생 위험은 무려 2.1배 높습니다.
사람의 뇌는 관계 속에서 자극을 받고 움직입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도 조용해지고 조용해진 뇌는 천천히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관계는 최고의 두뇌 영양제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관계가 줄어들어도 그 이유를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어서 건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립이 깊어지는 데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생활 구조의 붕괴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집안 정리 같은 일상 루틴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기 시작하면 이러한 구조가 무너지고 무너진 생활은 마음까지 해체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아침을 챙겨 먹을 이유가 줄어들고 밤늦게까지 TV 앞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내고 약속이 없으니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지면서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답게 사는 삶이 아닌 그냥 버티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고립은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립 상태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행동력과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두렵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나는 불편할 뿐이야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이런 생각들이 다시 사람을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옥입니다. 스스로 문을 닫아 잠근 뒤 자신이 갇혔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감옥. 하지만 이 감옥의 문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작은 행동을 시도할 용기가 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립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삶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 노후 생존 조건의 재편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생존 조건 재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단순히 환경이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니라 노후 생존의 조건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정리되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과거 세대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가족이 지켜주는 노후, 마을이 돌봐주는 노후, 공동체가 함께하는 노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이미 개인 중심 사회로 넘어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회적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구조를 바꿔놓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이들은 바로 80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공동체 가치가 강했던 시절에 성장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국은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25년 안에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일본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스스로 지키는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후 생존 조건이 재편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 구조의 붕괴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크게 변했고 책임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부모와 자식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자식도 자신의 삶을 지키기 바쁩니다. 취업난, 주거난, 결혼 부담, 양육비 폭등 등 40대가 짊어진 짐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부모에게 마음이 멀어서가 아니라 부모를 책임질 여유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식이 있어 든든하다는 말이 더 이상 현실적인 대비책이 되지 못합니다. 고령층의 상당수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통계상 60대 이상 부모의 70%는 자식과의 교류가 월 1회 미만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기반 지원 시스템이 약해진 시대에는 오직 자신에게 의지하는 노후가 기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혜택은 제한적이고 지역별로 편차가 크며 실질적 지원까지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고령층에게 충분히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병원 방문이 번거롭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 발생 후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는 1인 노인 가구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사회적 시스템이 개인의 삶을 완벽히 보호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 대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의료 건강 조건의 변화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에 불과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10년 동안은 아프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상태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10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가족도, 제도도, 주변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력, 정서력, 생활 루틴이 생존의 가장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됩니다.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하고 균형 감각은 60대 이후 급격히 떨어집니다. 치매 발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 80세 이상은 4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듣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의 방향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경제적 리스크의 증가입니다. 1인 노후는 2배의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식비, 관리비, 보조기구 비용, 치료비 등 모든 것이 혼자에게 집중됩니다. 게다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돌발 상황은 노후 경제를 쉽게 붕괴시킵니다. 실제로 한국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월소득 100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비 없는 노후가 얼마나 무겁게 사람을 짓누르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 지표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을 방치하면 더 큰 병이 생기고 결국 더 많은 돈이 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정서적 기반의 약화입니다. 정서적 회복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이는 몸의 기능 저하뿐 아니라 인간관계 축소, 역할 상실, 자존감 저하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 정서적 균형을 잡아줄 때는 버틸 수 있지만 혼자 살아야 하는 시대에는 이 정서적 회복력이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으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쉽게 우울해지며 삶 전체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우울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이며 일상 기능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생존 조건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위험 앞에 서 있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시작할 적기입니다. 앞으로 삶이 더 길어진 시대에서 혼자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존 전략,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생존 전략 노후에 혼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생존 전략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노후 생존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 3가지는 누구나 바로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고 실행할수록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집, 연금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관계, 건강, 그리고 정서력입니다. 이 3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혼자여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관계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드는 순간 고립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이 42% 낮고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관계는 감정적 위로를 넘어 생존의 도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족이 아닌 관계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감정적 부담이 크지만 동네 사람 모임 사람들은 가벼운 친밀감으로 오히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인사, 동네 모임 참여, 매주 한 통의 연락, 이런 작은 행동이 노후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생존 전략은 몸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건강은 나이 들수록 관리의 문제에서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관계도 끊어지고 경제도 흔들리고 정서도 무너집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일 30분 걷기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치매 위험이 28%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생존 운동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면 라면, 빵,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식사는 신체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아주 단순한 반찬 2-3가지, 따뜻한 한 끼를 직접 준비하는 습관만 있어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병원에 혼자 가는 능력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누가 같이 가줘야 병원 간다고 말하지만 실제 응급 상황에는 누구도 옆에 있어 주지 못합니다. 예약, 접수, 검사, 약 수령.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혼자 사는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두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응급 연락처, 복용 중인 약, 질병 이력 등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은 작지만 결정적인 준비입니다. 3번째 생존 전략은 정서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집,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는 시간, 기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을 천천히 잠식합니다. 하지만 정서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산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책 읽기, 일기 쓰기, 식물 돌보기 같은 작은 루틴이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히 일기 쓰기는 정서 회복에 탁월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옮기는 순간 마음에 머물던 무거운 감정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셀프 대화입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괜찮다. 너는 아직 충분하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쓸모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냅니다. 한국 노년층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능력.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각기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정서를 지탱하고 정서는 건강을 지키며 건강은 관계를 넓히는 힘이 됩니다. 이 순환이 생기면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관계는 인사 한 번에서, 건강은 걸음 한 걸음에서, 정서력은 한 줄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을 바꾼 작은 실천, 혼자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생존 전략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을 실제로 바꾸는 힘은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 속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노년의 변화는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몸도 마음도 환경도 작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도 평범하고 환경도 평범한, 그러나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숫자와 연구가 근거를 제공한다면 실제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한 사람의 실제 경험에서 나옵니다. 이 장은 바로 그 변화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78세 박모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자식들도 멀리 살면서 할머니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100개도 되지 않았고 일주일에 외출하는 날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소에서 우연히 본 전단지 한 장, 노인 반찬 나눔 모임, 이 할머니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나가기 귀찮았지만 집에만 있으니 더 늙는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나가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매주 반찬을 나누고 수다를 떨면서 할머니는 잊고 지내던 감정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수치가 낮아지고 실생활 활동 능력이 15% 향상되었다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작은 참여가 생명을 지켜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72세 박형은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평생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뒤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퇴 1년 후부터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다리 근력은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어르신은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무릎도 아팠지만 걷기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관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3달 뒤 걷는 시간이 10분에서 30분으로 늘었고 혈압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박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다는 감각, 즉 자기 효능감이 생긴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신체 회복 속도가 25% 더 빨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건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몸도 따라오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는 부산의 68세 정모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3년 동안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출 공포, 대인 기피, 그리고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우연히 본 평생 교육 프로그램 시쓰기 강좌가 그녀의 인생을 다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처음 수업에서 자신이 쓴 글을 소리내어 읽다가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정 할머니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문학회에 가입하고 매달 한 편씩 글을 발표하면서 그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서적 표현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우울감이 30% 낮아지고 치매 발병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글을 쓰는 행위가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정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정 할머니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글이 느끼게 해줬어요. 이 세 사람은 모두 처한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점은 단 하나,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모임에 한 번 나간 것이, 박 어르신은 하루 10분 걷기가, 정 할머니는 시 한 편 읽고 쓰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큰 계획을 세우다가 지칩니다. 하지만 노후의 변화는 언제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고, 지속되면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원리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은 다시 행동력을 끌어올립니다. 행동력이 생기면 삶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면 고립이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서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할머니는 모임 친구들이 있었고, 박 어르신은 걷기 일기를 나누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으며, 정 할머니는 글을 공유하는 문학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존재입니다. 작은 행동, 따뜻한 연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노년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혼자 지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번의 참여, 단 10분의 걷기, 단 한 줄의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 세 사례는 증명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마지막 배움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삶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를 멈춰 서게 만들지만, 특히 혼자 살아가야 하는 노년에게는 더욱 깊고 무거운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불안하고 모든 게 두렵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는 또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 사는 삶을 배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청년기에는 사회에, 중년에는 가족에게 기대고 살아왔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기대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혼자여도 단단한 삶을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시간은 길어졌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만의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작은 루틴, 꾸준히 이어가는 관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들, 하루를 정리해주는 기록. 이 작은 구조들이 모여 삶의 중심이 됩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조를 갖추는 순간 사람은 혼자여도 충분히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혼자여도 단단한 삶을 완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관계를 끊임없이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저절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가꾸는 것이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의도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매주 한 번이라도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중요한 연결입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게 사장님에게 인사하는 것, 경비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버스 기사님에게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건네는 것은 모두 관계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관계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가벼워도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운에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돌볼 수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 정기검진을 빼먹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은 몸과 마음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많은 연구가 말합니다. 노년 건강은 운동량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꾸준함은 근육을 지키고 심장을 지키고 뇌를 지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돌보는 행동 자체가 당신의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은 혼자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회복력을 키우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세상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감정을 품을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감정을 적어보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마음의 30%는 치유된다. 글을 쓰는 것도 좋고 목소리를 내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은 고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표현은 그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노년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직장인으로서 살아왔던 정체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외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에게 잘 살아왔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이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혼자는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작은 관계, 작은 기록. 단 1%의 변화가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창밖을 보며 10분 걷기, 따뜻한 한 끼 만들어 먹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보내기,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느낀 감정을 한 줄만 적어보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당신 혼자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할 것이고 당신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삶, 혼자여도 따뜻한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밝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